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희성 작가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무는 강 하면 현재형이고 저문강 이러면 과거형이네요. 그죠? 강이 저물었어요. 강이 저물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진 않는데 그죠?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었다 이거는 많이 해도 그죠? 저문강에 삽을 싣고 있다. 그 정도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서리법이네요. 그러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다. 물 말고 흐르는 게 또 있다. 이 정도의 의미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가 저와 같대요. 그럼 이때 저는 물일 것이고, 우리는 화자가 되겠네요. 그죠? 와, 우리 농무라는 지난주 작품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화자가 나오면 무슨 의미다 하는 거 이야기했었는데 이 전문강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같다. 이 저라고 하는 애도 참 재밌는데 이게 제가 혹은 저는 할 때 1인칭 대명사로 많이 쓰이는 애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있죠. 저 사람, 저분 할 때 그 저는 이제 또 3인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 저라고 하는 애가 나왔을 때 이게 1인칭 표현인지 3인칭 표현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결국에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내가 확정 지어주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저는 당연히 물을 뜻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라 우리도 흐른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을 퍼다 버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그 강변,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 그대로 선분할 때 그 변이잖아요. 변의 개수가 몇 개냐 할 때. 그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리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화자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슬픔이겠네. 그지? 그 슬픔을 조금 해소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정화 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강변에다가 삽을 씻는 행위가 되겠죠. 네, 이 삽이라고 하는 시어는 화자의 직업이 노동자임을, 화자의 신분과 직업이 노동자임을 암시하는 시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삽을 들고 노동자, 현장 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들의 삶, 뭐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겠죠. 삶의 애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고된 노동과 그 삶의 비애와 슬픔을 매일 강변에 나가서 그 삽을 씻는 행위를 통해 조금씩 그 어떤 해소하고 비애와 그런 고달픔을 좀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네, 요 대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네, 일이 끝나고요. 항상 저물고 나면 당연히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그 강을 봅니다. 이 강이 뭐 강변이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물이겠죠. 지금 화자는 삽을 씻으면서 그 흘러가는 강을 보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을 보며 우리 인생도 저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 두 번째로 깊어간다는 거예요. 깊어가는 그 강을 보며 담배 피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어간다. 우리가 사람이 참 깊네, 생각이 참 깊네 이럴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잡아줄 수 있겠죠. 네. 왜요? 쭈그려 앉았으니까요. 담배 피니까요. 돌아갈 뿐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폄하, 냉소, 제한, 그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보조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이 깊어가는 걸 보며 와, 강은 참 깊다. 놀라운 생명력. 혹은 와, 나도 사람이 참 깊어져야 되겠다. 어떤 교훈을 얻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깊어간다는 것과 저물고 있다는 것 둘 다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로서 애상적 분위기, 노동자의 비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담배 피는 거 뭐였어요? 일시적 해소. 돌아갈 뿐이래요. 돌아갈 수밖에 없대요. 뭐예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체념적 인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수용하는데 체념하는데 어, 뭔가 씁쓸한 그 기분이 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입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네, 뭐예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자기의 인생이겠죠. 노동자의 삶이겠죠.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왜 썩었을까요? 어, 이 당시에 이제 뭐죠? 그 공장의 어떤 오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 파괴를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선지도 가끔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산업화, 그다음에 문명화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썩은 물에 달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저물고 있고. 적어도 이제 뭐 이 화자들의 나이가 뭐 4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30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뭐 40대, 50대 정도 감성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노동자의 인생이 저물고 저물고 있어요. 그죠? 반복과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노동자의 삶에 대한 어떤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이 떴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선생님도 이 작품을 처음 읽었던 때가 떠올라요. 언제냐면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2인가? 뭐 그 정도였거든요. 고1인지 고2인지 고3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선생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처음 읽었을 때 달이 뜬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것까지 잡았었거든요. 지금 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암울한 시대 현실, 노동자의 삶의 비애, 그리고 극복될 수 없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차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달픔을 노래했는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상승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면, 조금 기대감, 삶이 나아지고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기대감이 암시되는 건가? 이거 잡아줘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굳이 하강적 이미지를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상승적 이미지를 썼단 말이야. 달이 뜬다고. 그러면 이게 대비적 이미지, 대조적 이미지로서 조금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삶을 극복하리라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럼 이때 저는 달이겠죠. 아이고. 이때 저는 달이겠죠. 예. 그럼 이제 마음속에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달에 비유했네. 아까 초반부에서는 강변, 즉 물에 비유를 했는데 그 물과 우리의 공통점은 흘러가. 그 다음에 점점 깊어져.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부정적 요소로서 비유를 했다면 이번엔 지금 달과 비유했어.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여기 보고 엥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관용 표현 보세요. 이 관용어구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어두워 이런 표현 보세요. 돌아가야 한대요. 그러면 어? 이 시에서 달이 갖는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사고를 교정해 주는 게 진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이 달이 뜨는구나를 읽으면서 뭐지? 긍정으로 갑자기 시상이 전환되는, 반전되는 시인가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칭찬합니다. 네. 머리를 굴리면서 지금 작품을 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앞뒤 문맥, 앞뒤 맥락을 통해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는 거. 아니었네.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까지가 감상과 어떤 독해의 최종 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건 결국에 극복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다시 어두워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력감과 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어, 뭐랄까요? 체념적인, 그죠?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긍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화자와 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 자, 화자와 달의 공통점 뭐죠? 얘를 가지고 한번 끌어다가 읽어보세요. 어떤 게 공통점입니까? 다시죠,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하는 거. 달은 어두워야 뜨죠. 우리도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달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순환입니다. 근데 뭐가 반복되고 뭐가 순환돼요? 나쁜 게 좋은 걸로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게 나쁜 걸로, 나쁜 게 또 나쁜 걸로. 이 무력한 인생, 이 체념적이고 이 비관적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달은 매일 밤이 되면 뜨듯이 우리도 낮에 힘들었지. 밤이 되면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야 돼. 이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다는 것이 달과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력한 노동자의 비애와 삶이죠. 네. 시간의 흐름 어디 있냐면 달이 뜨죠. 네. 그 전에는 달이 안 떴잖아. 끝으로 깊어가는 강, 뭔가 좀 저물고 있는 느낌. 뭐 6시에서는 7시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이제 달이 드디어 뜨죠. 달과 나의 공통점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끝나는 시였습니다. 자연물과 삶의 경험을 결합시켜 주제를 강조했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우리를 비유했고요. 달과 우리를 비유했잖아. 자연물과 삶의 경험을 결합시킨 겁니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물과 우리의 공통점은 흐른다. 깊어간다. 이거 둘 다 부정이었습니다. 달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였죠? 반복되고 순환된다. 역시 부정적인 거였죠. 서리법. 맨 처음에 있었죠. 물뿐이랴. 영탄법 어디 있었을까요? 영탄법 이런 거 잘 못 찾죠. 은근히. 영탄법 여기 있습니다. 군화. 그죠? 군화. 요거 감탄형 종결 어미입니다. 군화가 나오면 영탄법이다잉. 그죠? 가강적 이미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 노동을 마감하고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며 삶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내는 일종의 정화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죠.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산업화된 형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성찰 이것도 좀 어려워해요. 선생님 이거 성찰하는 거 맞아요? 성찰하는 거 맞죠. 왜 성찰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성찰이죠? 화자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물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떠올리잖아요. 저 흘러가는 물을 보니, 썩은 물을 보니, 깊어가는 물을 보니 저 물이 우리 인생 같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성찰이죠. 그죠? 네. 쉿, 너만 알려줄게. 강입니다, 여러분. 강의 흐름을 인생의 흐름에 비유하는 거. 인간의 운명에 비유하는 거. 문학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장치이죠. 강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여정으로 인생의 탄생에서부터의 죽음,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굴곡과 변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즉 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치이자 상징으로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강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과도 연결되며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자연의 법칙이죠.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에 순응하고 그냥 걸어가야 될 때가 있죠. 마치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우리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인간 운명의 법칙. 근데 그 인간의 운명 법칙이 조금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겠죠.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 인생의 어떤 한 면과 맞닿아 있는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강을 순리와 인생의 본질을 성찰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게 돼요. 그 강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 이 시에서는 노동자의 고단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흐르는 강과 깊어가는 강에 비유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은 저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왜 과거에 멈춰 있는가? 이러면은 강과 내가 대비되고 대조되는 거죠. 강은 흘러 바다로 나아가는데 나는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강을 자신 인생의 성찰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비유하고 있지만 어떤 시에서는 대비대조적 인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줘야 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시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 배운 실기 전략입니다. 네, 종결어미 군화가 나오면 영탄법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그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그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다시 어두운 마을로, 즉 화자의 그 무력감과 고뇌와 비애가 강조되는 표현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시를 해석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